김 영감님은 70대 중반의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본명은 김상수 씨로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함으로 인정받았고 한 중소기업에서 40년 가까이 근속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인내심이 주름으로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한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아내와는 50년 해로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제 고요하고도 외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홀로 식사를 하고 식탁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공원에 나가서는 벤치에 앉아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재롱을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노부부의 다정한 뒷모습을 보며 아내와의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빈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앨범 속 젊은 날의 사진들은 빛발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상수 할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사교 댄스 모임에서 박할머니를 만난 것이죠. 박할머니의 본명은 박선영 씨로 김영감님보다 몇 살 어린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김영감님은 박할머니의 활기차고 밝은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부침성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김영감님은 댄스 스텝을 맞추는 동안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굳어있던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행사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옛 가요를 좋아했고 특히 이미자의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동네의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공통된 취미였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들은 몇 시간을 훌쩍 넘기게 만들었고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영감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타오르는 연애 감정과는 또 다른 훨씬 더 조심스럽고도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박할머니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특별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박할머니의 밝은 에너지는 김영감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했습니다. 그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삶에 대한 작은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박할머니에게 보낼 메시지를 몇 번이나 고쳤으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10대 소년처럼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나누고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시내 극장에 가서 옛날 영화를 함께 보거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김영감님에게 먼저 우리 데이트 신청할까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며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연애냐는 듯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고 일부 경로당 회원들은 저 영감님 벌써 새 사람을 만났네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김영감님의 딸은 아버지의 재혼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무슨 재혼이에요? 엄마는 생각 안 해요? 설마 그 여자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단순히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재산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처음에는 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게 편하시지 않아요? 부디 번거롭게라며 소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박할머니의 자녀들 또한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서로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복보다는 혹시 모를 복잡한 상황이나 재산 분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김영감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와의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할머니는 김영감님의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김영감님이 잊고 지냈던 취미와 열정을 다시 발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함께 미술학원에 등록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오래된 악기를 다시 꺼내어 연주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김영감님은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박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며 서로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에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다시 색깔을 입혀 주었습니다. 특히 박할머니는 김영감님이 평생 품어왔던 글쓰기에 대한 꿈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격려 덕분에 그는 오랜만에 붓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짧은 수필들을 써서 박할머니에게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감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에게는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아들은 사업에 실패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박할머니는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까지 빌려 썼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영감님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할머니가 자신에게 그 어떤 말도 없이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것에 깊은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한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했기에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지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김영감님은 박할머니에게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영감님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요. 그녀는 김영감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와 절망이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영감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신경에 휩싸였습니다.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영감님은 잠시 동안 큰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연애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시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박할머니가 김영감님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냈습니다. 특히 김영감님의 딸은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 그 여자 믿지 마세요. 순진해서 속기 딱 좋아요. 당장 헤어지세요. 라며 격분했습니다. 딸은 박할머니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들들 역시 박할머니가 접근한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님은 자신의 오랜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친구들 역시 나이 들어서 무슨 그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냐,
그냥 편안하게 혼자 살아라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냈고 박할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과 그녀의 눈물을 번갈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님은 박할머니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진심 어린 사과에서 그는 사랑과 절박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김영감님은 박할머니의 빚을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지만 김영감님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돈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이야. 그는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박할머니의 빚을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의 아들도 직접 찾아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탕진하고 더 나아가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까지 끌어다 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김영감님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영감님은 아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할머니의 아들은 김영감님의 진심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감동받아 진심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영감님과 박할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가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님과 박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받아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강하게 반대했던 김영감님의 딸마저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딸은 박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두 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감님의 아들들 또한 박할머니를 새로운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감님과 박할머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하고도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김성철 씨는 턱시도를 입고 떨리는 목소리로 혼인 서약을 낭독했고 신부 박선영 씨는 아름다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줄에는 경로당 회장님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파란만장했던 연애 스토리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함께 봉사활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시간을 보내며 자신들의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의 자녀들에게도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비단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두 가정의 화합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황혼연애는 단순히 사랑을 찾는 것을 넘어 삶의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 있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김영감님과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재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자녀와의 갈등이나 재산 문제, 그리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 심지어는 자녀의 빚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황혼 연애가 이처럼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황혼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질투와 스토킹,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극심한 갈등, 혹은 새로운 배우자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재차 이혼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영감님과 박할머니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황혼 연애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떨쳐내고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남은 삶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인 것이죠. 김영감님과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며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황혼 연애는 단순히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자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황혼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김영감님과 박할머니처럼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